이리 오너라, 이리 와. 아까 먼저 조은혜 연구원 녹음을 했었는데 우영이라고 재밌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자료 왔으니까 오늘 자료 나왔나 바로 녹음하게 됐어요. 그 월보 나왔는데 중소형주. 네. 어떤 그 이번 달은 어떤 뭐 이거저거 다 이슈 어쩌면 카테고리별로 정리하신 것 같아서 네. 그 얘기 좀 듣는 시간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이번 월보가 더 중요해요. 다른 월보보다. 이유가 전에 1분기 끝나고 나서도 그랬지만 2분기 끝나고 나서도 실적들이 어떤 기업들이 잘 나은지를 정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좋아지겠다 하고 예상하는 게 아니라 팩트죠. 실적이 뭐가 잘 나왔는데 왜 잘 나왔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업들이 어떤 분기 잘 나오고 어떤 분기 안 나오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잘 나온 실적이 그대로 쭉 잘 나오고요. 못 나온 실적이 그대로 쭉 계속 못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정신 연구원 표현에 빌리자면 네. 지금까지 성적 좋았던 애가 성적이 좋을 확률이 더 높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 1분기 때도 똑같이 준비했었는데 2분기 때도 거의 대부분 똑같아요. 많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사실은 주가가 올랐고요. 그동안에. 그리고 지금도 아무래도 이렇게 왜 실적이 개선됐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개선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종목들 피킹하실 때 뭐 듣고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실적이 좋아진 기업들이 앞으로도 좋아질까? 근데 지금 멀티플이 너무 비싸지는 않나? 그런 고민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가장 확률 높은 게임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쭉 정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보 21페이지부터 그런 카테고리들을 하나씩 넣어놨어요. 시간 되시는 바로 분들은 21페이지로 갈까요 그러면? 네, 바로 21페이지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페이지 파트 4예요. 네. 네, 파트 4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21페이지에 가장 저희가 많이 다뤘던 거 작년부터 직업도를 다뤘던 건강기능식품들 실적 다 좋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콜마비엔치, 서흥, 노바레스 저희 하우스에서 커버하고 있는 3개 종목이고요. 뭐 코스맥스, MBT는 흑자 전환을 한 거라서 여기 푸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실적은 좋았고요. 뉴트리나 코스맥스 BTI도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실적이 완전히 되게 많이 급격히 개선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전에도 개선이 되고 있었어요. 과거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연평균 10에서 한 14% 정도 매년 다르긴 한데 연평균 10에서 14% 정도 매년 성장하던 그런 산업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급증하면서 오히려 시장 성장률은 훨씬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건기식이 다 좋긴 한데 저희 하우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ODM, OEM 업체 보자예요. 이유는 시장이 커지면 무조건 상위 ODM, OEM 업체들한테 쏠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 보자라는 겁니다. 기업들은 뭐 다들 아시는 콜마, B&H, 서흥, 노바레스, 코스맥스, MBT. 얼마 전에 녹음해가지고 많이들 네. 학습되셨을 거예요. 네, 건강기능식품은 잘 돼 있고요. 22페이지랑 23페이지는 저번 분기에 썼던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내용이 달라지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혹은 그 코로나 이전에도 계속 성장했던 기업인지 그걸 찾는 거거든요. 저 앞쪽에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코로나 이전에도 계속 성장을 했던 것들입니다. 건강기능식도 성장을 하고 있었고요. PG 사업자들, NHN 사이버결제, 이니시스, 모빌리언스 결국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면 우상향하는 구조고요. 사실 온라인 쇼핑이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도 있지만 그 전에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자지급 결제업들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이거는 지난 분기에도 말씀드렸고요. 23페이지에 있는 신용, 채권평가 지급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이스 평가정보, 이크레디블, 나이스 DNB 모두 다 이번 분기 사상 최대 실적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은 계속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계속 말씀드렸고요. 24페이지에 있는 엑스레이 및 기타 의료기기 이쪽은 약간 구성이 달라졌는데 이번에 사실 코로나19의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이 좀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어요. 이 기업들을 제가 뭐 사자팔자란 말씀은 못 드립니다. 솔직하게. 제 영역도 아니고 제가 뭐 본다고 해서 미래 예측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기업들이 대거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미있는 건 의료기기 업체들이 사실 과거에는 꾸준히 실적 성장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굉장히 코로나와 실적에 따라서는 네.
주가만 올라갔다가 실망한 것도 되게 많아. 그쵸. 그렇습니다. 뭐냐면 코로나와 관련이 높은 그런 기업들만 좀 많이 올라갔고요. 그렇지 않은 의료기기 업체들은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았습니다.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좀 피킹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의료기기 부품업체들은 조금 더 스터디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진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내공이 있는지 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투자하신 분들은 코로나 관련된 기업들을 뭐 우선적으로 많이 보시긴 하시는데 사실은 미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그냥 참고만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율 처리합은 계속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잘 모르겠고요. 오히려 그래도 항상 네. 다른 주니까 그런데 상당히 좋던데 이쪽도. 네, 실적은 계속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이게 P가 계속 올라서 그런 거라서 어쨌든 뭐 좀 더 스터디는 해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은.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이 좀 재밌어요. 앞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빠르게 지나간 거는 전에 1분기 때 다 썼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지나갔고요. 26페이지. 참치 원양 강호업. 저희가 전에 동원산업 컨퍼런스 콜, 제 담당도 아닌데 뭐 음식료 쪽은 제가 자세히 몰라요. 동원산업 컨퍼런스 콜하고 리포팅하고 뭐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내용은 아주 심플합니다. 글로벌하게 통조림에 대한 수요 늘어나니까 집에서 밥 먹으니까 통조림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유가는 떨어졌었죠. 지금은 많이 회복했지만 원양어선의 비용의 가장 큰 게 유류예요. 기름값이에요. 그래서 원가는 떨어지고 수요는 올라가니까 실적 좋지 않겠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봤었는데, 진짜 여기 보시면 2분기 실적도 다 좋았어요. 참치 관련된 기업들. 당연히 음식료도 좋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았다라는 거고, 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뭐 정부에서도 많이 그렇지만 그 사회적으로 거리 두면서 밖에서 이렇게 그 외식 같은 거 좀 많이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집밥 많이 드세요. 집에서 요리해 드시는 거, 먹는 거, 집에서 먹는 그런 것들이 되게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집에서 생활하는 것들의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이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뭐 참치미 원양 가공업들 늘어났고요. 27페이지에는 정밀화학 제품. 이거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냥 정밀화학 제품 전부 다가 아니라 필수 소비재에 들어가는 어떤 제품들입니다. 계면활성제, 샴푸, 린스, 세제, 그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필수 소비재에 들어가는 화학 원재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수출도 많이 급증했어요. 이것도 1분기 때는 나왔는데 2분기 때 실적 개선폭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통조림도 많이 모았고, 그 다음에 필수 소비재에 대한 원료도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8페이지에 이 부분도 재밌어요. 양돈민 육가공. 코로나가 딱 퍼졌을 때 그 누구도 양동미 육가공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거라고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주가도 안 움직였습니다. 주가는 안 움직였어요. 근데 실적만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어요. 왜냐하면 똑같아요. 집에서 밥을 많이 먹으니까 고기를 많이 사다 먹은 거예요, 사람들이. 맞아요. 네. 그리고 재난지원금 효과로 사실 소고기도 많이 먹었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밥을 많이 하게 되면 고기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양동님 육가공에 대한 실적이 되게 많이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재밌는 건 참 주가는 예측하기 힘들고 분석하기도 힘든 게, 그럼 그렇다면 이 기업들이 뭐 주가가 많이 올랐느냐?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아까 나왔지만 최근에 녹음한 게 심지현 연구원 녹음할 때도 네. 음식료들이 상당히 실적이 네. 좋아지면서 주가가 오른 게 있고, 네. 그냥 쉽게 말해서 그로스가 나오는데 주가가 안 올라오는 싸는 네. 밸류에이션 괜찮은 것들도 있더라고. 여기 있는 네. 대상 같은 것들, 네. 샘표식품도 그런 것 같고. 네, 그런 기업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제 섹터가 아니라서 함부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 맞아, 그건 네. 커버하는 거니까. 네. 네, 우리가 커버 안 해서 미원 상사 같은 것도 실적 정말 좋아졌더라고. 네, 미원 상사는 사실 예전부터 계속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최근에 네. 내가 주가가 올라와서 네. 이것도 내가 한번 안 그래도 좀 우리 좀 얘기를 하려다가 그냥 말았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좀 컨택의 문제도 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양동미 육가공에 대한 실적이 다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는 약간 차별적으로 좋아진 것도 있고 안 좋아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근데 숫자에 비해서 너무 주가가 제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도 내 영역도 아니야. 이쪽은 너무 좀. 그래서 어쨌든 실적이 좋아진 거에 대해서는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30페이지 이 부분 좀 공부 좀 더 해볼 생각입니다. KINX
네. 뭐 드디어 한번 움직였대. 네, 어저께 한 15% 정도 올랐는데 이쪽은 공부를 더 해볼 생각입니다. 이유는 일단은 대기업의 SI 업체들과 인터넷 인프라 서비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번 월부에서도 클라우드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했어요. 사실 클라우드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업무, 비대면 업무, 그걸로 인한 어떤 인프라성에 대한 변화를 보고 싶었던 거고, 그게 클라우드 산업이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외에 재택근무 늘어난 건 모두가 아시고요. 그게 코로나가 있는 동안에만 재택근무가 늘어났다가 다시 만약에 코로나가 깔끔히 없어진다. 그러면 다시 다들 오프라인 출근할 것이냐. 이거 모르는 내용이에요. 선진국에서는 혹은 우리나라에서도 상당 부분 많이 재택근무에 대한 효율성이 좀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쪽에 대한 포지션을 좀 늘릴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온라인과 비대면 업무에 대한 포지션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코로나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본다면 SI 업체들, 특히 대기업 내에서 얼마나 많이 그룹 내에 IT 인프라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결정되는 SI 업체들, 그런 업체들의 실적은 향후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SI 업체들 미팅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탐방은 못 가기 때문에 컨퍼런스 콜을 해봤는데 상황은 과거보다 훨씬 더 우호적이에요. 물론 그 실적이 바로 올해 반영되느냐, 향후에 천천히 반영되느냐는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대기업의 SI 업체들 분명히 좀 봐야 됩니다. 기업들이 앞으로 스마트 공장, 스마트 물류, 비대면, 클라우드 서비스 계속 증가시킬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사실 클라우드 서비스가 증가하면은 사실 수혜 볼 수 있는 건 사실 IDC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지난 월부 때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에서 IDC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은 통신사도 있지만 대부분 대기업의 SI 업체들이 자기네 그룹사의 물량의 IDC를 다 구축하고 있습니다. 캡티브 마켓이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오버캐파를 잡아주고 아마존이나 다른 쪽도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지금 SI 업체들이 IDC를 증설시킬 계획이고 이쪽에 대해서도 좀 스터디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KINX는 저번 달 월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의 SI 업체는 아니지만 IDC를 전문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회사예요. 대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KINX도 실적은 좀 꾸준히 과거에 좋았고요. 향후에도 좀 좋아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도 여기 표 25번에 보시다시피 다들 YY로 증가했습니다. 근데 KINX는 말씀드린 김에 어쨌든 저번 달 월부에도 썼었고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 해드려야 되니까 다 좋아요. 그런데 2021년에 대규모 IDC를 착공 들어가서 2023년에 완공될 겁니다. 모두가 아시는 건데 감가상각비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대규모로 캐파 증설을 하면 감가상각비가 증가합니다. 영업이익이 과거에 매년 올랐는데 공사가 완공된 년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아무래도 영업이익은 감가상각비 증가로 조금 슬로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셔야 됩니다. 31페이지에 있는 인테리어 가구. 예, 시리즈 있었는데 아주 좋았죠. 네. 참치도 그렇고요. 세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있는 고기도 그렇고요. 다 집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집 안에 있는 소비가 늘어난 거예요. 요즘에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재택근무하면서 예전에는 그냥 아빠 방에 그냥 뭐 허술하게 있었다가 지금은 약간 사무실처럼 꾸며놓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시리즈 몇 번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재택근무하거나 아이들이 온라인 가정학습 할 때 의자 오래된 거 많이 바꿉니다. 그래서 시리즈도 실적이 좋았고요. 의자만 바꾸겠어요? 가구도 많이 바꿔요. 눈에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래서 현대리바트나 한샘이나 리모델링, 뭐 한샘 같은 경우는 리하우스 사업 관련된 인테리어 쪽에서 되게 많이 늘었고 리바트 역시도 온라인 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누스는 뭐 제가 잘 아는 회사는 아니지만 저희 섹터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실적이 다 좋았습니다. 이거는 코로나19 이후에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 전에 보다는 이후에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변화가 굉장히 크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뭐 다 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은 아빠들은 일하고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사실 집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야 하죠. 그래서 그런 쪽에 관련된 게임이 올라간 건 모두가 알고 계시는 거고요. 재미있는 거는 웹툰이나 웹소설 하는 업체들, DNC 미디어나 미스터 블루 같은 업체들도 실적이 굉장히 많이 개선됐다라는 겁니다. 그 엔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해외여행 같은 데도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좀
괜찮게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대형미디어 같이 뭐 아무래도 닌텐도 스위치 판매량 급증이나 그쪽 게임 올라가면서 실적이 좋아진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되게 막연히 좀 많이 범위가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4페이지에는 디지털 광고. 여기도 많이 아실 상당히 거예요. 그로스가 좋았더라고요. 에코마케팅 같은 거. 네, 그러게요. 우리 에코마케팅은 담당자는 그렇게 그렇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네. 더 언급은 안 하겠어. 네, 뭐 사실 이거는 제가 커버하는 것들은 아니에요. 아닌데 어쨌든 디지털 광고에 대해서는 실적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에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 이거는 뭐 굳이 설명드릴 필요 없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실적이 많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어디 가서 제가 원신용관한테 뭐가 제일 좋아 보이면 다 나와 얘기하잖아. 네, 다나와가 실적이 많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올랐어요. 말이 안 되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드디어 좀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나와는 계속 설명드렸던 거지만 온라인 가격 서비스 업체고 2분기 실적도 좋았고 3분기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트래픽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1분기 기준으로 한 18% 정도 YY 올랐는데 2분기 때는 한 50% 정도 YY로 오르고 있어요. 올랐습니다. 2분기 지났으니까 3분기에도 여전히 분위기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은 사실 과거에도 좋았어요. 코로나 이전엔 좋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상황이 훨씬 더 좋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좀 봐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지웰이라는 회사는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전에 회사 다녔을 때 복지 포인트로 줬던, 네, 그래서 사용해 봤던 건데 지금 저희 회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지웰 쪽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한번 공부는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페이지에 제가 탐방, 이거 오프라인 탐방 다녀왔어요. 구로동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탐방 갔다 와서 적어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히 좀 설명드릴게요. 이지웰이라는 회사는 예전에 이지웰 페어라는 회사고요. 아주 심플합니다. 복지 예산을 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줍니다. 예전에는 막 이렇게 복지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선택적 복지라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가요. 1년에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를 복지 포인트를 줘요. 그럼 복지 포인트를 가지고 복지를 하는 거예요. 안 쓰면 당연히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돈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고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운동을 끊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은 온라인에서 사용합니다. 이 이지웰이라는 회사가 온라인 복지몰 사이트를 운영하고 온라인 복지몰 사이트에 여러 업체들을 참여하게 합니다. 최저가 입찰로 참여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구매가 일어나면 거래대금의 IR 자료랑 설명에 따르면 5에서 20% 수준의 판매 수수료를 수취한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계산해 봤어요. 작년에 나온 수수료 매출이 366억 원이고 거래 규모가 4,570억이니까 정확히 8.08%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도 아주 심플하게 복지몰을 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제도를 쓰는 게 아니라 기업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은 정부가 준 그런 복지 포인트를 가지고 사용하는 건데 온라인 쇼핑이 늘어날수록 실적이 개선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뭐 복지인데 왜 온라인이랑 연관이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뜯어보면 그렇게 돼요. 결국은. 그래서 온라인 쇼핑 증가와 이 회사의 성장은 좀 여러 가지로 맞게 떨어지고 그래서 좀 매년 성장은 하고 있습니다. 뭐 향후에 뭐 지역 화폐 사업에서도 온라인 서비스를 적용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복지 포인트 예산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은 계속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멀티플이 뭐 아주 싸진 않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과거에 다른 좀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것들도 몇 번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지금까지 TP를 내거나 커버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네, 사업의 내용에서 쭉 설명드렸고요. 기업 아주 간단히 좀 설명드릴게요. 호정긴 저번에 했고. 네, 36페이지에 텔코웨어. 야, 이거 전에 한번 말하고서 주가가 영 부진하더라고요. 재미없죠? 네. 네. 어때요? 재미없는 회사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면 주가가 바로 오를까? 그러면 아니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되게 천천히 느리게 가는 기업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사면 떨어질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떨어지면 버틸 수 있어요. 이 기업은 제가 가끔 이렇게 코멘트해요. 사셨는데 물리면 팔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다시 그 가격은 적어도 한 번은 간다고.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적어도 한 번은 간다고 라고 말씀드리고, 이 회사를 되게 오랫동안 커버했는데 안전한 구간이 있어요. 순연금과 시가총액보다 순연금과 자사주를 합친 금액보다 시가총액이 낮아졌을 때 수익 가치가 0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이 회사의 순연금과 자사주를 합친 거는 1250억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1150억이에요. 배당 수익률 4% 이상 나오는 회사인데 지금은 자산 가치조차도 안 되는 거죠. 매년 흑자가 나오는 회사인데 수익 가치를 0으로 두더라도 더 싼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항상 오르더라고요. 이런 가치주가 잘 안 되지 않아요? 주가가 천천히 다나와처럼 이렇게 천천히 올랐다가 뭐 이렇게 꾸준히 오르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오를 때 한 번에 제대로 오릅니다. 그러니까 테마 타고 오르는 거죠. 5G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에는 2G 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던 HLR, 음성통신망, 그리고 3G부터 시작된 무선 데이터 서비스, 인터넷 대기하는 거,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먹고 살았었는데 5G가 되면은 가상화 솔루션이라는 서비스가 하나 더 붙습니다. 실적이 계단으로 레벨업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아진다, 그건 아니고요. 서서히 이제 아이템이 하나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잃을 게 없고 우량한 좋은 회사인데 실적은 점진적으로 개선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연초 기대치보다는 좀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투자 지연이 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방향성이 바뀌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연초 기대치보다는 좀 속도는 느릴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우리 계속 많이 다뤘던 기업들이니까 쭉 한 번에 왔는데 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열도 나고 점점 숨도 못 쉬겠고 힘드네. 네. 산소가 잘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마스크 쓰다 계속 이제 녹음하니까 점점 익숙해지고 있는데 하여튼 마무리 칩시다. 힘드네. 예. 이리 오너라. 이리 오.